자, 이제 선생님이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분집합을 모두 구하라 할 수 있어요. 쓰면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돼요? 진짜 귀찮다. 그죠? 진짜 귀찮아. 진짜 귀찮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이렇게 개수를 물어봤는데도 내가 이걸 다 확인해 봐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개수만 물어볼 때는 굳이 구하지 말고 공식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소가 만약에 1, 2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어떤 집합 A가 있어요. 부분집합 써볼게요. 부분집합 쓰면 공집합. 또 뭐가 있어요?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것,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 맞아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거는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 몇 개라고 쓸 수 있습니까? 4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건 셀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원리를 찾아야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A라는 집합은 원소가 몇 개예요? 2개예요. 그 후보가 뭐냐면 1이랑 2예요. 선생님이 부분집합 쓸 때 뭐라 그랬냐면 원소의 개수가 1개, 원소의 개수가 2개, 원소의 개수가 3개. 물론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도 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거는 1을 포함하고 2는 없어. 얘는 1이 없고 2가 있는 거예요. 얘는 1과 2가 모두 있는 거예요. 얘는 1과 2가 모두 없어요. 다시 볼까요? 자, 선생님 봐요. 1이라는 원소와 2라는 원소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은요. 1도 없고 2도 없는 거예요. 1이라는 원소를 부분집합으로 가지는 건 1은 있고 2는 없는 거예요. 2라는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든 건 1은 없고 2는 있는 거예요. 얘는요. 1도 선택, 2도 선택한 거예요. 자,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1이라는 원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를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하거나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2가지 방법이 있게 되는 거예요.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거나. 1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를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하는 거 2가지 방법이 있고 2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2를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하거나 2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각각에 대해서 2가지죠. 따라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면 2가지, 2가지. 즉 2의 제곱만큼이 되어서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3개짜리에 대해서 선생님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소가 이번에는 A, B, C라고 해볼게요. A, B, C라는 원소를 가진다고 해볼게요. 다 쓸 거예요. 공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 1개짜리 A, B, C가 있고요. 원소 2개짜리 뭐가 있어요? A, B, 그 다음 A, C, 그 다음 B, C, 그 다음 원소 3개짜리 A, B, C가 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준비된 원소가 모두 몇 개예요? 3개예요. 잘 보세요. A라는 원소, B라는 원소, C라는 원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공집합은요. A도 선택 안 한 거, B도 선택 안 한 거, C도 선택 안 한 거예요. 얘는요. A를 선택하고 B는 선택하지 않고 C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요. A를 선택하지 않고 B를 선택하고 C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요. A도 B도 선택하지 않고 C를 선택한 거예요. 얘는 뭐예요? A 선택, B 선택, C는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얘는요. A 선택, B는 선택하지 않았고 C를 선택한 거야. 얘는요. A를 선택하지 않고 B, C를 선택한 거고요. 마지막은 3개 다 선택한 거죠. 따라서 A 입장에서 살펴보면요. A를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하거나. A 입장에서 생각하면 몇 가지? 2가지 경우예요. B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택을 하지 않았거나 선택하거나 2가지고요. C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2가지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지금 2가지죠. 따라서 2가지, 2가지, 2가지. 즉 2의 세제곱만큼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알겠어요? 선생님 이걸 왜 곱하나요? 왜 곱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선생님 이게 집합이랑 명제 티셔츠가 2개 있거든요. 집합 명제 티셔츠 2개 있어요. 자,
티셔츠가, 이 티셔츠 맞죠? 티셔츠가 집합이 제 기억에 이게 집합은 빨간색이고요. 티셔츠가 진짜 그림을 못 그리지만 잘 이해하세요. 자, 명제 티셔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 봤더니 바지가 지금 뭐 흰색 바지 하나, 그리고 검정색 바지 하나, 그리고 좀 웃기긴 하지만 뭐 초록색 바지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옷을 입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빨간색 티셔츠에 이거, 빨간색 티셔츠에 이거, 빨간색 티셔츠에 이거죠. 그러니까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고요. 주황색 티셔츠에 대해서 이거 세 가지가 있어. 그래서 얘가 6가지의 경우가 나오는데 3 플러스 3이라는 건 뭐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3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죠. 자, 티셔츠에 대해서 2개, 바지에 대해서 3개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각각에 대해서 3가지, 각각에 대해서 3가지니까 2 곱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 대해서 2가지, B에 대해서 2가지, C에 대해서 2가지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의 몇 제곱? 세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따라서 볼까요? 이 3이 어디서 왔어요? A, B, C잖아요. 원소가 몇 개? A, B, C. 3개였죠. 그럼 2의 세제곱. 아까 1, 2 원소 2개였죠. 2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따라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얘기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원소의 개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 어떻게 나타내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지금 몇 개예요? A, B, C 3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의 개수는요. 각각에 대해서 2가지씩, 즉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세제곱만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네, 실제로 선생님이 부분집합의 개수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까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좀 더 알아야 될 내용들을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보면은요.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1, 2, 3의 부분집합 중 다음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라고 해서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1과 2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 1을 원소로 갖지 않고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적어도 한 개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 이렇게 문제가 쉽게 나오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를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선 집합 A가 1, 2, 3이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몇 가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1, 2, 3이에요. 그러면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2의 몇 제곱이라고? 세제곱해서 8개인 건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개수를 물어봤어. 몇 개일까요? 1이랑 2는 원소로 가지면 안 돼. 1이랑 2를 원소로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부분집합 살짝 써볼게요. 공집합 1, 2, 3, 1, 2, 1, 3, 2, 3, 그리고 1, 2, 3. 8개 맞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인데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봤어.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을 찾아봅시다. 공집합이죠? 맞아요? 1이랑 2는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가 있어요? 3. 또 뭐가 있어요? 또? 없죠. 맞아요. 자,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을 봤더니만 얘는 지금 뭐예요? 3이라는 것을 원소로 갖는 어떤 집합에 대해서 얘의 부분집합과 똑같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 2를 빼놓고 생각하면 돼요. 원래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예요? 2의 세제곱인데 그중에 1, 2를 우선 빼. 2개를 뺐죠. 그럼 원소 몇 개 남았어? 1개. 따라서 2의 1제곱인 2개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여러분 또 생각해 볼게요.
3을 갖는 부분집합. 이거 아까 봤죠? 개수. 이건 뭐가 될까? 3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건 어떻게 될까? 이게 아까 선생님 첫 번째 나왔던 건데요. 여기 선생님이 다른 거 먼저 해볼게요. 1, 2를 그러면 2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건 어떻게 될까요?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 이거 여러분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1과 2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에 대한 얘기예요. 1과 2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이거는 뭐가 될까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1, 2가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1, 2, 3이 있어요. 맞아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1과 2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우선 여러분 뭐를 가지고 1, 2는 봐요. 1, 2는 가져야 되는 거야. 1, 2는 무조건 있어야 돼. 1과 2를 모두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1, 2는 우선 찐뽕인 거야. 1, 2는 우선 놔두고 나머지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예요. 자, 그래서 봐요. 1, 2는 무조건 우선 잡아놔야 되잖아. 잡아내야 되죠. 따라서 결국은 뭐에 의해서? 3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얘랑 얘를 보면은요. 얘랑 얘를 보면은 원소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과 2를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나 1과 2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똑같이 2의 1제곱으로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같은 이유로 3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3을 꼭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랑 개수는 같을까?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와도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을 원소로 가지든 3을 원소로 갖지 않든 간에 부분집합의 개수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 빼고 생각하자? 3 빼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원래 2의 원소의 개수 3개인데 3 몇 개? 하나 빼. 따라서 2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건 4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3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개수만 물어봤다면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3 빼기 3을 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2의 제곱해서 4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선생님 좀 더 보여드릴게요.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선 공집합 있고요. 1 있고요. 2 있어요. 3 안 되죠? 그 다음 1, 2 있고요. 1, 3 안 돼. 그죠? 그 다음 2, 3 안 돼요. 1, 2, 3 안 돼. 그래서 4개예요.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3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의 개수 하기 위해서 3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집합 생각해 볼게요. 공집합은 3이 없죠. 1, 2 안 돼요. 뭐 붙어 있어요? 3. 맞아요? 그 다음 또 뭐 있지? 1, 3 있고요. 그 다음 2, 3 있죠. 1, 2는 3이 없어요. 그러니까 1, 2 아니고 1, 3, 2, 3. 그 다음 1, 2, 3. 3을 원소로 갔죠. 이렇게 생겼다. 개수가 4개로 똑같은데 의미를 좀 살펴봅시다. 원소가 하나도 없죠. 여기다가 3을 원소로 넣어주면 되는 거야. 1이라는 원소만 가진 부분집합이잖아. 여기다가 3을 넣어준 거예요. 2만 있었죠. 여기다 3을 넣어준 거예요. 1, 2가 있었죠. 여기다 3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개수 입장에서는 똑같이 3을 원소로 갖지 않든 3을 원소로 가지든 개수 입장에서는 여러분 개수를 셀 때는 똑같아진다는 거야. 뭐를 하고 생각하자? 3을 빼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아까 1, 2가 들어있든 들어있지 않든 뭐 하고 생각하자? 1, 2를
빼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1은 원소로 가지고 3은 원소로 같지 않아.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개수만 물어봤을 때는 1도 빼놓고 생각하고 3도 빼놓고 생각하면 돼요. 즉 2의 원래 세제곱만큼이 부분집합의 개수인데 1을 포함해야 되죠. 1을 원소로 가져야 돼. 1 빼놓고 생각하자고요. 한 개 빼놓고 생각해요. 3은 원소로 가지면 안 돼. 그러면 3 하나 또 빼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의 몇 제곱? 1제곱 해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원소로 가지든 원소로 가지지 않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뭐하고 생각하자? 빼놓고 생각하면 된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선생님 1은 원소로 가지고 3은 원소로 가지지 않을 때 이거 의미가 뭐냐? 그러면 1도 원소로 가지지 않고 3도 원소로 가지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랑 똑같죠? 맞아요? 1도 빼놓고 생각하고 3도 빼놓고 생각했으니까 결국 2 하나 가지고 부분집합 만들면 뭐예요? 공집합과 2예요. 그런데 1을 원소로 가져야 되니까 여기다 1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1. 여기다 원소로 가지니까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부분집합을 구하면 이렇게. 개수는 얘나 개수가 두 개로 똑같죠. 그래서 빼놓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A의 원소의 개수가 n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n개예요. 그랬을 때 특정한 원소 K개를 포함하거나 또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개수는요. 포함하든 포함하지 않든 원래 2의 n제곱인데 그 중에서 몇 개를 K개만큼을 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의 n-K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게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셨죠?